네, 오늘 아침에 여야 정치권도 현장을 찾아서 대책 마련에 좀 분주했습니다. 그 목소리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현장에 와서 유족들을 뵙고 그 참담한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참담한 심정입니다.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으로서 이러한 참극이 벌어진 데 대해 유족들과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유족들께서 주신 말씀 하나하나 새겨듣고 적었습니다. 당정이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항공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많은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부상자의 빠른 치유를 기대합니다. 무한공항을 가득 메운 유족들의 통곡 속에서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울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적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 수습입니다. 우리 당은 항공참사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저희 형제 자매들이 차가운데 누워 있는데 그거를 내 눈으로라도 좀 보고 싶어서 뒤에 계신 소방청이나 소방 관계자분들이나 공항 관계자분들의 도움을 얻어서 몇 명이 들어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다 확인을 했고 나머지 시신이 수습이 안 되는 부분들은 하나하나라도 온전하니 우리 유족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네, 여야 대표 오늘 대책 관련한 기자회견 그리고 유가족협의회 대표 좀 흐느끼는 목소리 들어봤는데 사고여기 탑승객 중에 최연소 희생자가 3살 그리고 미성년자 희생자들도 있고 지문 대조가 불가능해서 DNA 분석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같이 근무하던 동료의 퇴직 기념 여행도 있고 동기 모임 여행도 있고 이런 희생자들의 많은 사연들이 있습니다. 자, 송정 기자, 우리 정부가 일단은 어제 국가 애도 기간을 지정했죠. 네, 어제부터 일주일간 국가 애도 기간을 지정을 했습니다. 내년 1월 4일, 그러니까 다음 주 토요일까지인데요. 전남 무안군은 특별 재난 지역으로도 선포가 됐습니다.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일단 범부처 차원에서 피해자 지원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고 현장인 전남, 광주, 서울, 세종, 사고 현장인 전남과 그리고 네. 광주, 서울, 세종 등 17개 시도에서는 합동 분향소도 설치가 됩니다. 네. 자, 박상수 대변인, 일단은 정부가 제 기능을 위해서 열심히 좀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일단 컨트롤 타워 체제가 보면은 대통령이 직무 정지됐고 그다음에 권한대행이 또 일단은 탄핵 조치가 되면서 대행의 대행 체제가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컨트롤 타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걱정의 목소리가 좀 있는 게 사실인데 지금 제대로 돌아가긴 하겠죠. 그러니까 원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하게 됩니다. 네. 현재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직을 해서 공석이고요.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는 총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총리는 탄핵됐죠. 네.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를 보면은요, 인정, 심의, 선포, 건의, 선포의 4단계가 있는데 네. 인정은 행안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심의는 총리인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그 다음에 선포 건의는 중앙대책본부장이, 그리고 선포는 대통령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넷을 모두 최상목 권한대행이 혼자
1인 4역을 하게 1인 됐군요. 4역을 하는 겁니다. 인정을 하고 심의를 하고 건의를 하고 선포를 하는 걸 최상목 권한대행이 단 한 명이 혼자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이러한 상황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지금 좀 국민들도 그렇고 유가족도 그렇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도 또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고 특검을 임명하지 않는다고 탄핵을 하게 된다면 그 다음엔 이제 이주호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해야 되는데 대행이 되면서 그런 과정에서 또 사고 수습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겠죠. 적어도 이 사고가 어느 정도 수습이 될 때까지는 그 정쟁이나 탄핵은 멈추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좀 네. 듭니다. 자, 민주당 얘기 한번 들어볼 텐데 일단 이승훈 부위원장님, 일단 뭐 아까 말씀 박상수 대변인이 하셨지만 이 심의부터 선포까지 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게 되는데 간소화됐다고 절차 간소화됐다고 봐야 될까요? 좋게 얘기하면요. 아니면은 좀 뭐 많은 분들이 우려하다시피 1인 4역을 하면서 또 다른 뭐 역할 분담이랄지 이런 게 안 될 수도 있다 우려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국민들에게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우리 정치권이 다 자성해야 될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내일한 이 행위 이것 때문에 모든 국가 기능이 마비되고 정지되는 사태가 오는 것에 대해서 좀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이고 뭐 행안부 장관이 없다고 할지라도 행안부 차관이라든가 또는 뭐 경찰청장 대신 대행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역할들을 뭐 충실히 이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되고요. 또 일주일간의 국가 애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은 서로 간의 정쟁을 멈추고 수습에만 전념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정치권이 법을 지키고 헌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도 결국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고요. 또 이 대통령이 수사를 안 받으니까 체포영장까지도 신청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거고 이런 권력자들이 법을 지키는 지금 사회로 빨리 가야 되는 것이고 이 안전불감증, 위험신호, 위기신호가 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태만히한 것들이 결국은 이 사고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도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 관련돼서 제가 그 이번 사고와 관련돼서 조금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네, 드리고 말씀하시죠. 싶은 게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그 제가 이제 공군에서도 공보장교로 있었고 대한항공에서 또 사내 변호사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보니까 이전 항공 사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그래도 항공법 분야나 이런 것들을 다른 변호사들보다는 좀 아는 편이었는데 네. 이번 사고에서 굉장히 좀 마음에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오버런 사고는 꽤 자주 있는 편이거든요. 동체 착륙까지 아니어도 네. 그리고 활주로를 좀 벗어나는 사고는 예. 꽤 자주 있는 편이고 동체 착륙이 된다 해서 전원 사망하는 케이스는 항공사고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를 이렇게 보면은 사고가 될 때 오버런이 돼서 동체 착륙이 돼서 오버런이 된 다음에 저기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는 어떤 둔덕에 가서 부딪혀요. 네. 그러면서 폭발을 하게 되는데 외벽이 부딪혔죠. 예, 외벽이 아니라 정확히는 로컬라이저가 있는 이 콘크리트 구조물에 1차로 충격을 하게 되거든요. 이 로컬라이저가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충격하는데 로컬라이저는 이 항공기가 들어올 때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시설인 건 맞는데 네. 왜 저기에 둔덕이 있고 콘크리트가 있는 걸까가 그게 저는 좀 의문이어서 관련 법령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관련 법령을 찾아봤더니 우리 국토부 고시 공항안전운영기준 제42조 제1항 제4호에 보면 이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불법 장애물이 없을 것, 다만 설치가 허가된 물체에 대하여는 지지하는 기초 구조물이 지반보다 7.5cm 이상 높지 않아야 하며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세워져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뭐냐면 활주로 종단 안전구역이라 그래서 이 공항 안전 관리 규정에 보면은 그 종단 안전구역이 이렇게 규정돼 있는데 로컬라이저가 설치되어 있는 그 지역이 딱 이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 제주공항, 양양공항에 로컬라이저가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봤더니 진짜 그냥 막대기 이렇게 짝대기 형식으로만 세워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오버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로컬라이저에 부딪히면서 오히려 속력이 줄어들게
되는 감속 요인이 되는 건데 여기 무안공항 같은 경우에는 둔덕이 있고 콘크리트가 있고 콘크리트 위에 로컬라이저가 세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방송에 들어오기 전에 지금 이 MBN 뉴스특보 여기를 보고 있으니까 기자분이 이 국토부에게 질문을 했어요. 네. 로컬라이저에 대해서. 근데 이 국토부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위에 로컬라이저 안테나는 그 국제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데 하부 구조물은 이 둔덕과 콘크리트거든요. 네. 이 하부 구조물에 대해서는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 규정을 한번 살펴보시고 이 규정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고 아까 국토부에서 얘기를 하실 때 보니까 여수공항도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 여수공항도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체 착륙까지는 흔하지 않지만 오버런은 꽤 자주 벌어지는 사고인데 오버런 시 이 로컬라이저의 충돌에서 또다시 폭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부분은 좀 빠르게 검증을 하고 검토를 해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항공법 관련 변호사시기도 해서 개인 의견까지 법령에 기반해서 한번 주셨고요. 한번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보도록 하고 저희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좀 얘기를 돌아오면은 최상목 권한대행 얘기를 해보면은 일단은 뭐 1인 4역을 아까 한다고 했는데 현재 환율도 굉장히 치솟고 있고 경기도 굉장히 부진하고 대외 통상 이슈까지 있어서 굉장히 이 한 역할을 한 명이 다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좀 우려가 큰데 일단 이승훈 부위원장님 일단 보면 문제가 기재부도 이런 대형 재난이 처음이다 이런 점이어서 수습이 좀 원활하게 될까 좀 약간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걱정은 되실 거지만요. 기재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기재부가 이 역할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재부 장관이 권한 대행으로서 또 국무총리로서 또한 재난 대응 본부장으로서 역할을 하지만 그 일들은 역시 밑에서는 국토부라든가 행안부라든가 또는 경찰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과부하가 와서 좀 지휘하는 데 있어서 힘들 것 네. 이것들은 좀 우려할 수가 있어서 그 밑에 있는 장관들이나 주요 임무를 맡고 있는 분들이 더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만 잘 작동이 된다라고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시스템으로 국가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기를 저희가 한번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송정 기자 어제 윤석열 대통령도 어제 SNS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린 건 이 직무정지 이후 처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2025년 대학 수학능력 시험 직후인 지난 13일 이후 46일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SNS에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정부에서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려운 상황을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글을 맺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방금 저희 방송 중에 속보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공조수사본부에서 오늘 오전 0시죠. 서울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했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최후 통첩이었던 어제 조사에 아무런 이제 그 연락이 없이 불응을 해서 강제 수사가 있을 거다라는 관측은 있었고 네. 그 맥락에서 오늘 조금 전에 저희 방송 중에 속보가 나온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박상수 대변인 일단은 공조본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라고 하면은 이 구인 절차에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 됩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이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를 할 것이고요. 네.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구인 절차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형사소송법에 보면은 네. 군사보호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 군사보호시설의 장이 허락을 해야 압수수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 같은 경우에는 경호처가 그와 같은 지점에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체포나 구속영장은 우리 법 어디에도 그 체포 구속영장의 집행을 막는 규정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체포영장이 만약에 법원에서 발부가 됐는데 그에 대해서 경호처가 막아서거나 하게 된다면 그 자체로서 이제 공무집행 방해 등의 죄책이 성립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영장이 발부된다고 하면 체포에 들어갈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잠깐 얘기해봤고요. 이번 참사 관련 정치권 반응도 계속해서 이어볼 텐데, 사실 윤 대통령이 40 며칠 만에 지금 SNS 입장문 냈다고 하는데, 사실은 탄핵 심판 관련해서 입장을 낼 거다라고 하는 관측이 좀 우세했었는데, 이번 어제 참사 관련해서 이런 입장을 냈는데, 이런 상황은 대통령이 지금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지만 대통령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메시지는 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메시지를 내는 것 가지고 뭐 대통령 역할을 하고 있다까지 얘기하기는 어렵고 분명히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모든 것을 직무 대행을 하면서 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네, 다만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까지도 뭐 전 국민이 모두 지금 슬퍼하는 상황이지 네.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까지도 정쟁의 도구로 쓰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승훈 부위원장 생각도 좀 궁금한데 이 부분 그리고 이번 참사 때문에 이번 사회 각계에서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주말인가요? 이제 다가오는 주말일까요? 윤 대통령 탄핵 집회도 연기하는 방안을 일단 야권 쪽에서는 검토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뭐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은 희생자를 낸 상황에서 지금 탄핵 집회한다라고 광화문에 모여서 집회를 하기에는 너무 엄숙하고 엄중한 시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은 아무래도 국민의 힘을 모아야 될 때이고 또 굉장히 국민들께 또 위로를 드려야 될 때이기 때문에 탄핵 집회는 아마 연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들이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그것들은 결국에는 대통령이든 뭐 국무총리든 자신의 역할과 법에 따른 조치들을 본인 스스로가 안 지키고 있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정작 검찰총장 출신이었는데 수사를 기피하고 있고 또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임명을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았었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 헌법재판소도 그리고 공수처도 이 공조직들이 굉장히 위기 상황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 대통령이 국민께 위로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자신 스스로가 자신이 해야 될 의무를 지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의무들을 하나씩 해 나가는 것 그리고 야당 대표, 여당 대표도 마찬가지로 이 사건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또 재발 방지 대책이라든가 또는 피해자 회복에도 피해 회복에도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맡은 역할들을 스스로 하는 그런 2025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금 전에 화면 나갔습니다만 여야 사령탑들이 현재 사고 수습책 마련에 나서고 있고 현장에 지금 오늘 현재 가 있는데 송지원 기자 일단 강대강 대치로 좀 치닫고 있던 전국이 이번 참사 덕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소 좀 소강 상태로 접어든 것 같긴 합니다. 네, 잠시 정생을 멈추고 여야 모두 이제 한 목소리로 사고 수습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오늘 오전 여객기 참사 현장을 모두 찾았는데요. 저희 지금 자막으로도 나오고 있는데 항공기 참사 수습이 우선이다라고 하면서 여야가 일단 사실상의 휴전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피해 상황을 좀 점검을 하고 사고 수습 방안도 논의하기 위해서 갔는데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전에 사고 현장을 방문을 해서 유족을 위로했고요. 더불어민주당도 전남 무안군 이제 전남도당에서 오전에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사고 수습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다만 이런 정치권의 움직임이 좀 늦다 이런 지적도 조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제 여객기 사고 직후에 정치권에서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뭐 SNS를 통해서 애도의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정작 그 여야 지도부들이 각각 만나서 대책회의를 하는 건 3-4시간씩 좀 늦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전성에 대한 국민이 아무래도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큰 사고이기 때문에 마음들이 안 좋은 상황에서 정치권이 이 발빠르게 SNS를 통해서 보여줬던 모습과 실질적으로 실행으로 옮기는 모습은 좀 거리감이 있다라고 보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대응이 늦다라고 불만의 목소리를 내는 여론들도 좀 있습니다. 네. 박상수 대변인님, 일단은 걱정하는 생각이야 우리 국민 모두가 똑같을 텐데 그 크기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단 뭐 정치권 여야 지도부가 좀 대응이 늦었다 하는 부분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쓴소리를 가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뭐 회의나 이런 것들은 조금 늦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래도 이 현장을 조금 늦게 찾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렇게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일단은 사고가 이렇게 발생을 하면 사고 현장에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구조를 하고 수습을 하는 것이 먼저이지 어찌 보면 정치권 인사들이 가서 브리핑을 받는다라던가 그런 것들을 한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오히려 사고 수습이나 구조에 도움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조금은 그러한 부분에서 우선은 사고 현장 수습과 안정에 우선을 하고 정치권은 오히려 약간 한 발 물러서서 이것을 응원하고 또 대책들을 찾는 거죠.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어제 뭐 지금 대변인에서 이제 그만두긴 됐지만 네. 어쨌든 원외 당협위원장의 입장으로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 사고가 난 다음에 관련된 이러한 법령들을 다 살펴봤거든요. 네. 근데 그런 일들은 이제 정치권이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런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이 안 지켜졌으면 왜 안 지켜졌는지, 법령이 잘못됐으면 그걸 고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에 좀 적극적으로 정치권이 나서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너무 큰 사고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저는 이제 대한항공에서 사내 변호사로 일을 했는데 대한항공 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 97년에 괌 사고 이후로는 없었거든요. 이 정도의 대형 규모의 사고가. 네. 우리나라 국적기도 97년 괌 사고 이후로는 없었죠. 2013년에 아시아나 사고가 한 번 있었긴 했지만 그래도 그때도 동체 착륙이었지만 3분인가 돌아가시고 그렇게 됐었고 그다음에 2002년에 중국 중화항공이 김해 공항에서 돛대산에 이렇게 그 사고가 큰 사고가 한 번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에서 벌어진 사고로는 2002년 이후 최초이고 국적기에서 벌어진 사고로는 97년 이후 최초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한 20년 만에 벌어진 대형 참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참사를 두고는 정쟁을 한다라던가 하는 모습보다는 정말 우린 다 같은 국민으로서 네. 국난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누가 먼저 긴급 최고위원을 하는 회의를 열었느냐보다는 뭐 어떤 대책을 내놓고 수습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정치권 요새 상황 보면은 국민의힘이 좀 혼란스럽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와중에 이 긴급 원내대책회의도 좀 민주당이 좀 빨랐고 국민의힘이 좀 늦었다는 얘기가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승훈 부위원장님은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무능한 정부인데다가 무능한 여당이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걱정과 불안함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국민의힘이 비대위원장 또는 당대표 이게 한 12번인가 바뀌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권영세 의원까지 합치면 한 13번 정도 될 건데 집권 2년 6개월 즈음해서 이 정도로 여당이 혼란스러운 것이 있었던 적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혼란의 원인이 거의 뭐 윤석열 대통령의 경로에 대한 리더십. 그러니까 화만 내면 그냥 가만히 있는 대통령 편만 드는 그래서 제대로 된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장관들, 국무총리 그리고 여당 지도부들 이런 것들이 총체적인 대한민국의 부실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가 지금 마무리라도 잘해야 되는데 지금 수사를 안 받아서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이런 황당한 상황까지 오고 있으니까요.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눈에 얘기했듯이 사회 지도층이 그리고 정부의 구성원들이 오히려 먼저 법을 지키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뭐 계엄 사태, 내란 사태 이후에 뭐 법제처장, 뭐 행안부 장관 이런 사람들 모여서 법무부 장관까지 모여서 회의하고 나서 안갑 회동 이후에 핸드폰을 다 교체했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결국에는 법을 지키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될 관련 부처 장관들이 오히려 증거 인멸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좀 정부가 부끄러운 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어서 하나 더 질문 드리자면 일단은 이번 참사 이후로 최상목 권한대행을 상대하는 민주당의 기류도 좀 달라졌다. 이런 좀 읽힌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냐면 이 헌법재판관 3명을 즉각 임명하라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압박 전략, 예를 들어 야권에 대한 어떤
대통령 권한에 대한 압박 전략이 수정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민주당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일단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봐요. 한덕수 권한대행까지만 해도 아무래도 내일 안에 같이 공모한 게 아닌지 또는 묵인한 게 아닌지 동조한 게 아닌지 이런 우려가 있었잖아요. 국무총리가 건의를 하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야 되는 것인데 이걸 사전에 미리 알았고 김영현 전 장관 같은 경우도 국무총리에게 얘기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었고 또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불가피한 탄핵의 선택이었다. 이렇게 이제 바라볼 수 있었다고 볼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최상목 권한 대행의 경우에는 탄핵 과정에 있어서 명확히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라고 이제 소식들이 나오고 있고 또 지금 이 최상목 경제부총리마저도 탄핵해버린다고 한다면 이주호 교육부 총리 같은 경우는 경제 외교 안보 분야에 있어서 더 좀 다른 분야이잖아요. 그래서 민주당도 이번에는 더 신중해야 될 것 같고 또 대외 신인도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나 외국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화를 하다가 한덕수 총리하고 대화를 하다가 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까지 내려왔는데 여기에서 또 다른 분과 또 대화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민주당도 좀 신중한 기류로 갈 것 같고요. 여야가 이럴 때일수록 합의, 대화를 좀 복원시켜서 현명한 선택,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정치의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박성수 의원님. 일단은 무한 현장에 여야 사령탑들이 가 있지 않습니까? 권성도 원내대표, 이재명 대표가 가 있는데 사실 이승훈 부위원장 말씀대로 이럴 때 한번 만나서 얘기를 풀어보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해요. 저도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정말 계엄도 계엄이었지만 줄탄핵이 이어지는 과정에 이런 대형 사고가 발생을 하고 그 대형 사고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응이 있을지 국민들이 노심초사 걱정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들 정치인들을 보는 게 어떠한 생각이 들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야가 대화를 이제 해야죠. 저는 이제 예전에 한덕수 총리 탄핵 전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여야가 합의해 오면 임명한다. 그럼 대화를 하면 됐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탄핵 이렇게 가기보다는 대화를 한번 하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했을 텐데 이제 이런 거대한 국난 앞에서 여야가 대화를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저도 그렇게 네. 소망이 됩니다. 네. 이승훈 부위원장님, 일단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1인 4역을 하고 있다. 저희가 앞서서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속도감 있게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현재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뭐랄까요, 이 여야 대화를 하라는 한덕수 이제는 전 권한대행이 될 거고 총리가 될 텐데 같은 기류로 최상목 대행이 이어간다고 하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같은 상황이 발생할 텐데 지금 상황에서 1인 4역을 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또다시 어떤 뭐랄까요, 탄핵 소추안을 또 발의하겠다라고 한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지금 대국가적 참사 앞에서 그런 국민들의 여론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지금 탄핵 사유가 있는지 여부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법원을 정지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대법관을 임명 안 해서 법원을 정지시키는 상황인데 우리가 시간을 갖고 여야 합의를 해보자 이렇게 말하기 어렵잖아요.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예요. 몇 달 내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아예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불가능한 것이고 소실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기능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네. 불가능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대통령의 탄핵을 막아보겠다라고 끝까지 버틴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권한대행도 탄핵하지 않을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최상목 권한대행이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걸 야당 입장에서는 방치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전에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났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네, 그 권한대행 맡게 된 후 처음으로 이제 국회를 찾았습니다. 네. 50분 정도 대화를 했고, 다만 이제 통상적으로는 모두 발언이 있기 마련인데 오늘은 모두 발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체적인 내용 자체는 비공개로 전환됐군요. 네, 바로 비공개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을 얘기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의장실 관계자에 따르면 제주항공 참사 수습 대책 그리고 유가족 지원 대책 등에 대해서 좀 밀도 있게 대화를 나눴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다만 이제 현안과 관련해서 그 내란 특검이라든가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는지가 사실은 조금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별다른 아직까지 소식은 없습니다. 네. 박상수 대변인, 일단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당부의 얘기도 했을 수 있고 또 반대 상황도 있었을 텐데 어떤 내용들이 좀 오갔을까요? 아무래도 뭐 지금 현재 가장 심각한 이 참사에 대한 수습책 이야기가 제일 네. 먼저 있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으로서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요 사안이 좀 이렇게 가라앉고 하면 좀 할 것을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저는 초지일간 생각하지만 헌법재판관 임명은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3명 모두요. 예, 3명 모두 임명해야 됩니다. 아까도 우리 변호사님께도 말씀을 주셨지만 헌법재판소가 마비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역시 우리가 하나 좀 따져줘야 될 것은 국무회의는 11명이 있어야 의사정족수가 있습니다. 네, 최소로. 최소로. 현재 14명입니다. 여기서 3명 더 탄핵이 되면 국무회의가 마비됩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마비만큼이나 국정혼란을 또 가져올 것이 국무회의의 마비입니다. 그리고 국무회의가 마비가 되면 지금 이와 같은 국난이 생겼을 때 이거를 수습할 수가 없어요. 당장 어떻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탄핵을 그 도구로 써서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를 살리기 위해 국무회의를 마비시키겠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탄핵을 도구로 써서 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빨리 권성동, 권영세 두 의원을 만나서 이 부분을 합의하고 우원식 의장도 국회의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잘 하셔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관련해서는 사실 민주당 일부 의견이긴 했습니다만 국무회의를 마비시키면은 이게 안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가 오갔던 걸로 같은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거기까지는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일단 지금 상황에서 그걸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좀 성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그 부분을 현명하게 고민할 거라고 보고요. 지금 국가적인 대참사 상황에서 국가를 불안하게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그렇다고 할지라도 헌법재판소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여야가 대화를 하고 그리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권한대행에게 결국은 헌법재판관 임명 요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한참을 기다리더라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뭐 결단이 있을 것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